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재판을 포기하든지 형사 재판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행정처장님, 예.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로 총선을 지휘해야 되는 총선 기간에도 재판 연기를 안 해줬어요. 저는 법원 청사로 난입한 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처장님, 법원이 일단 이번 사태로 굉장히 직원들이 불안해할 텐데 법치주의를 위해서 오늘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은 행위 태양을 정확히 조사해서 형법상 책임주의에 따라서 관여한 내용의 경중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처장님. 네. 예, 수사기관에서 잘 선별해서 기소할 것으로 믿고 그에 따라 저희들도 법에 따라 엄격하게 재판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주동자는 엄단해 하지만 또 폭력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사안이 비교적 경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원칙대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이런 기존 전례들에 비추어서 어떤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처리할 것이죠. 예, 언제나 헌법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수사와 재판은 원칙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현재 민주당의 선택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현재 이것을 내란죄로 몰고 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유형력 행사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공범처럼 얘기하거나 또 근거 없는 배우설이나 책임론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네. 제가 종전에 그 대규모 불법 폭력 사태의 사례들을 좀 찾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민노총이 주도해서 민중 총궐기라는 것을 했었는데 네. 그 유혈 사태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당시 사안도 매우 중했습니다. 민노총 조합원 다수가 밧줄, 강목, 쇠파이프, 방아물, 횃불을 미리 준비해서 차벽에 동원된 경찰버스 50대를 부수고 차벽을 넘어서 주요 기관을 향해 가려던 것을 또 경찰관이 막았었어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을 폭행해서 120여 명이 다쳤고 또 실제적으로는 민간인까지 해서 140명 정도 다쳤습니다. 또 경찰관이 탄 차량을 불태우려고도 했었어요. 당시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네. 네. 그때도 직접 폭력 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사람만 처벌했지 집회에 참여한 일반 국민을 뭐 폄하하거나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했다라고 해서 뭐 민주당의 배우설 제기한 적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건에서 현장에서 5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었어요. 그리고 고교생 2명은 훈방 조치됐는데 이때 그러면 나머지 49명을 다 구속했냐? 제가 지금 들어오면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6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보도를 봤는데 물론 제가 사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사건의 경중을 따졌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당시랑 비교를 해보면 이 49명 중에 지금 몇 명이 영장 청구했었는지 아마 기억은 못 하실 텐데 대략 몇 명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기억은 못 하실 거예요. 네. 당시 주도하고 폭력 정도가 강한 8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고 법원에서 6명만 발부했습니다. 그 당시 법무부 장관께서도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과 엄단 의지를 담화문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폭력 소요 사태의 주범은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었고요. 그 사람의 지시로 이게 준비가 됐던 거거든요. 그 혐의로 한상균 위원장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됐었는데 그 사건 알고 계시죠? 네. 이게 밧줄 사다리를 사전에 다량 구입 배포한 민노총 간부가 구속되기도 했었고요. 또 경찰관이 탑승한 경찰버스에 방화를 직접 시도해서 그 시도했던 사람도 구속이 됐었습니다. 근데 당시 민주당의 이 사건에 대한 태도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침묵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갑자기 내란죄라고까지 부풀리는 것은 너무 간극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도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에 이 폭력 시위를 주도해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사면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시키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 철수를 감수하고서라도
민노총의 반미투쟁과 함께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어요. 또 한상경 위원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대변인이 선처기원 논평을 낸 것을 비롯해서 민주당 소속 의원 43명이 한상경 위원장에 대해서 석방 탄원서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민노총이라고 해서 무소불위 처벌 무풍지대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민노총 주도 집회에서 경찰관들이 폭행당했는데 이때도 역시 민주당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지금 서부지법 사태나 어떤 사태에 대해서도 공권력이 이렇게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고 절대 방치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시되 종전의 사례들과 일관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증거관계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 분담이 규명이 되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법원 행정처장님께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탄핵 재판하고 대통령 구속 수사의 좀 충돌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형사 재판은 구속되면 6개월 만에 1심이 이제 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1년 가까이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열면서 많은 기회를 열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제명이었기 때문에 탄핵 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 탄핵이 인용돼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고 나서야 이제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4번씩 재판 여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일주일에 한 서너 차례 열어야 6개월을 맞출까 말까 할 거거든요. 근데 또 탄핵 재판은 탄핵 재판대로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재판을 포기하든지 형사 재판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일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방어권 행사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전부 너무 기일이 촉박하고 길이 너무 많이 잡힌다.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 누구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향후 재판에서 이런 점도 고려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어도 사법부 관할인 형사재판 영역에 있어서는 담당 재판부가 말씀하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행정처장님, 예.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로 총선을 지휘해야 되는 총선 기간에도 재판 연기를 안 해줬어요. 예. 그 다른 잣대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예, 저희들 어쨌든 신속하고 공정하고 충실하게 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법무차관님. 네. 주진우 의원 질의를 듣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는데 최상목 권한 대행이나 아니면 우리 김서구 법무장관 대행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이라든가 이 관계기관에서 그 흔한 대국민 담화 이런 거 하나 안 합니까? 아니 쭉 서가지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단호한 의지 표명, 강력한 처벌, 뭐 이런 대국민 담화 같은 것도 안 합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 누가 하자고 제안한 사람 없습니까? 우리 법무차관? 네. 권한대행 중심으로 해서 연석해서 회의를 해서 대국민 담화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건 없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해서 현명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사안이 안 됩니까 이게? 관계기관,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단호한 의지 표명 이렇게 하는 것이 충분히 그 정도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